페리 리버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104살에 돌아가셨어요. 미국, 원래는 유태인이야. 폴란드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어디로 갔느냐면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가갖고 뭐 정말 일을 많이 했어. 제조업도 하고. 근데 이제 77살에 은퇴를 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도 노인정이 있어요. 매일 노인정에 가갖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체스를 뒀어요. 근데 81살에 같이 체스 두던 친구가 아파갖고 안 나와갖고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할아버지 친구 안 나왔다고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옆에 화실이 있는데 그 화실에 가서 그림 좀 공부 좀 해보고 그림 좀 그려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붓을 잡은 적이 없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붓을 그리냐. 물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도화지, 캔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근데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냐. 이 81살 나이에. 그래도 할아버지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해보시라고. 그래서 할아버지를 살살 꼬셔서 화실에 갔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화실에 가서 붓을 보고 물감을 보고 캔버스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너스 하나 꼭 하시라고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보너스. 여기 해화동 서울대학병원에 가세요. 서울대학병원에 가면은 그 꼭대기 층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 식당에 가서 비싼 거 시키지 마세요. 쟁반짜장도 팔더라고요. 그럼 3명이 갖고 쟁반짜장 15,000원짜리 시키면은 셋이서 충분히 먹어. 거기서 한 11시 반쯤에 가세요. 괜히 12시 막 그 의사들 막 직원들 올라올 때 그때 가서 먹지 말고 미리 한 11시 반쯤에 가서 거기 가서 쟁반짜장을 드세요. 왜 거기서 쟁반짜장을 먹으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거기서 보이는 경치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비원, 청와대까지 다 보이는데 막 새순이 막 돋아날 때 그 경치가요 너무 멋있어요. 나도 서울대병원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강의를 가는데 거기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거기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조선 27대 왕 부럽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아니 어떤 왕이 거기서 내려다보고 밥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꼭 기억하셨다가 내년에는 돈 드는 게 아니야. 그냥 전철 타고 가서 그냥 들고 올라가서 몸빼바지 입지 말고 그날은 좀 럭셔리하게 입고 그날은 좀 럭셔리하게 입고 내려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조선의 왕궁이 얼마나 멋있는가. 돈 안 들고도 볼 수 있는가. 정말 그런 데가 없어 세상에. 그런 데 가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멋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돈 많이 안 들고도 하루에 그저 5,000원, 10,000원만 들고 여기 춘천 막 벚꽃 필 때 전철 타고 춘천만 갔다 와도 얼마나 멋있어요. 나중에 하지 말고 제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나중에 하지 말고 제발 그렇게 좀 다녀오세요. 저는 이번에 남이섬을 2번을 갔다 왔어요. 남이섬을 2번을 갔다 왔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내년 봄에 남이섬은 도시락 싸갖고 가도 되더라고. 도시락 이렇게 싸서 뭐 김밥 이렇게 싸갖고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갔다가 오세요. 매일 그렇게 다니세요. 그렇게 다녀봤자 하루에 뭐 5,000원, 10,000원밖에 안 돼. 신부님 그렇게 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다 썼는데도 그때도 안 죽으면 국가에서 용돈 20만 2,600원 나온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받아 쓰면 되죠. 뭘 걱정을 해요. 빚만 안 지면 돼. 근데 빚지는 것도 가만히 보면 나이 먹어서 빚지는 것도 본인이 빚지는 게 아니에요. 다 욕심 때문에 빚지는 거야. 자식 때문에 빚지는 거야.
뭐 얼마 전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어디 해갖고 뭐 1,700억인가 다 사기로 날린 사람들, 사기만 안 당하면 돼요. 사기 당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다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늙어서 무슨 투자를 해? 그냥 쓰다가 저기 또 돈 떨어지면 국가에서 하면 나오면 되지. 인터넷에 이런 모임도 있대요. 쓰죽해도 있대. 쓰죽해. 쓰다가 죽자. 이런, 무슨 투자를 해. 괜히 쓸데없이 조이팔한테 투자해갖고 돈 날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경치 좋은 데 다니고 그렇게 쓰세요. 제가 10년 전에 53,000원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20만 원 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제 20만 원 나왔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들 60만 원에서 70만 원 나와요. 왜?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비슷한 나라들은 다 지금 노인연금이 60에서 70만 원 정도 다 나와요.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비슷한 나라들은.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노인들한테도 안 하고 경찰한테도 안 하고 뭐 청소하는 사람들 아주 돈 안 주는 거지. 이거 다 올라와야 돼. 그리고 지금 기업에 있는 돈들, 그 돈 힘든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야지 선진국으로 가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미국은 가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95살 먹은 할머니야. 이번 LA 갔는데 나한테 용돈을 $1,000를 주더라고요. 정말로 나이 많으신 분이야. 용돈을 $1,000를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할머니 무슨 돈이 있어? 우리 돈 많아. 그래. 내가 지금 그래서 궁금해갖고 물어봤어. 미국의 할머니들은 한 달에 돈 하나도 없는 분들 연금이 얼마나 오냐면 $800가 나와요. $800면 우리나라 돈으로 85만 원이 나와요. 85만 원. 그런데 85만 원뿐만 아니라 집도 없어 이런 분들은 그러면 아파트 월세까지 다 나와요. 시골은 $200, 도시는 $300 하거든 월세가. 그것까지 다 나오는 거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할머니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줬는데 1년 연말 결산을 해봤는데 100만 원을 다 안 써서 50만 원밖에 안 썼어. 그러면은 이 할머니는 돈이 있던가 돈이 필요 없던가 하는 할머니라고. 그 다음에는 연금을 4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래서 미국에 다녀보면 할머니들이요 그 돈 쓰려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쓰죽해가 생기는 거야. 쓰다 죽자. 그냥 나한테 용돈도 $1,000씩 주는 거지. 내가 그 할머니한테 5년 전에도 나한테 만나서 그랬대요. 그래서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내가 한 5년 후에 여기 또 올 것 같은데 그때 또 봐요. 그랬더니 그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100살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거죠. $30,000가 통장에 넘었으면요 연금을 안 줘요. 미국도. 그러니까 자기 통장에 3,000만 원 밑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갑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부정적인 요소도 많지만은 제 판단에는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뭘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쓰고 싶은 거 다 쓰세요. 여행 다니고 싶은 거 여행 다니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은 안 쓰면 되지. 없으면 안 쓰면 돼요. 근데 있는데도 못 쓰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있는데도 못 쓰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제는 부모 자식 사이에 효도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어렸을 때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늙어서 자식이 찾아오느냐 찾아오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참 잘 만났어요. 참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그 중에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아버지를, 뭐 어머니도 좋지만 아버지는 그거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난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매일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고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도토리 밤 주스러 다녔던 기억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시험만 우리는 시험 못 봤다고 혼났던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어쨌든 시험만 끝나면 아버지가 짜장면을 사서, 초등학교 때 우리는 항상, 나는 한 달에 한 번은 아버지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내가 2년 전에
우리 형이 둘이거든요. 형들한테 이제 무슨 같이 놀면서 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험 끝나면 꼭 짜장면을 사줬어. 나 막내라 그렇게 사줬던 것 같아. 그랬더니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도 먹었냐? 우리도 시험 끝나면 꼭 먹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열받더라고요. 나는 한 달에 한 번 먹고 아버지는 한 달에 3번씩이나 먹었던 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미꾸라지도 어떻게 잡았느냐면은 논에 보면 웅덩이 있죠? 옆에 거기 물 다 퍼내. 아버지하고 바가지로 다 퍼내면 그 진흙 안에 미꾸라지 많아. 그럼 그거 탁 잡아다 그 잡는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꾸라지가 진흙을 딱 잡으면은 미꾸라지가 꾸물쭉꾸물쭉하고 막 생기는 거 있잖아요. 우렁도 있고 참 행복한 시절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따뜻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옥상에서 밤에 담배를 피고 있는데 어험 소리가 들리더라고. 어험 소리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아버지 뒷모습이야. 아버지가 내 담배 피는 걸 보고 내려가신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손찌검 한번 하신 적 없는 아버지인데 그 좋은 아버지한테 담배 피는 모습을 중학교 3학년 아들이 보였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쳐다보기가 정말로 얼굴을 두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루가 지나도 말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말이 없는 거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깜깜해서 못 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2주일이 됐는데 2주일째 누나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막내야. 항상 저를 막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막내야, 얘기 좀 하자. 그래 얘기해. 그랬더니 너 담배 피니? 그러더라고요. 나 담배 펴. 왜냐하면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거의 3년을 학교를 거의 안 다녔거든요. 뭐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아갖고 학교 안 다니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 맨날 그냥 담배나 피고 앉아 있는 거죠. 학교 다니면 담배 필 시간 없지만 학교 안 다니니까 담배 필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맨날 담배나 피고 있는데 너 담배 피니? 그래서 나 담배 펴.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하더라. 너 건강도 안 좋은데 담배 끊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서로 간에 충격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제일 친한 누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정중한 나한테 부탁을 해 오신 거죠. 그때 내가 받은 아버지에 대한 감동은요, 이거는 지금도 나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커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큰 분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아버지를 안 보면은 내가 못 견뎌요. 보고 싶어. 막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요즘은 11월, 12월 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만나러 갈 시간이 없어. 그래도 내일은 내가 수원에 강의가 있거든요. 우리 집이 수원이니까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전화했어요. 아버지 같이 밥 먹자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밥을 먹고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85살이에요. 나는 해가 가면 갈수록 아버지가 더 좋아요. 해가 가면 갈수록. 나 시간 남은 수원 가서 여자 안 만나요. 아버지 만나지. 근데 아버지가 지난 10월 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오셔서 산에 가셔서 산삼을 2뿌리를 캐갖고 오셨어요. 아들 준다고, 나 준다고 2뿌리를 캐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거조차도 나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산에 가갖고 바위 틈에 꽃을 산삼 그거를 잎을 보셔갖고 그걸 캐갖고 이 손마디보다 약간 두꺼운 걸 2개를 캐갖고 오셨는데, 지금도 나는 아버지가 90살이 되든 95살이 되든 100살이 되든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은.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여러분들 자식한테 효도해라, 나 찾아와라 이런다고 자식이 찾아올 것 같아. 지금 부모 안 찾아가는 자식이 650만 명 중에 125만 명이 부모 안 찾아가요. 추억이 있어야지. 먹고 마시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야지. 늙은 아버지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성서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첫째 시간, 이게 6강인데 첫째 시간에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진정한 왕이야. 정말 왕이 백성이랑 먹고 마시고 놀잖아요. 그럼 백성의 속마음을 다 알아요. 백성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야말로, 요즘 대림절 지내시죠? 우리의 왕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에요. 우리랑 먹고 마시고 노니까, 왕이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면 여러분 가슴 설레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왜 여러분 예수님한테 목숨 바치는 분들이죠? 우리의 임금이야말로 진정한 king of king, 왕 중의 왕이다. 저는 요즘 이 먹고 마시고 노는 거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해리 리버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104살에 돌아가셨어요. 미국, 원래는 유태인이야. 폴란드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어디로 갔느냐면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갖고 뭐 정말 일을 많이 했어. 제조업도 하고. 근데 이제 77살에 은퇴를 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도 노인정이 있어요. 매일 노인정에 가갖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체스를 뒀어요. 근데 81살에 같이 체스 두던 친구가 아파갖고 안 나와갖고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할아버지 친구 안 나왔다고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옆에 화실이 있는데 그 화실에 가서 그림 좀 공부 좀 해보고 그림 좀 그려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붓을 잡은 적이 없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붓을 그리냐. 물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도화지, 캔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근데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냐, 이 81살 나이에. 그래도 할아버지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해보시라고. 그래서 할아버지를 살살 꼬셔서 화실에 갔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화실에 가서 붓을 보고 물감을 보고 캔버스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어렸을 때 폴란드의 그 아름다운 경치를 그리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색깔을 조합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프랑스의 샤갈이라는 화가보다도 그림을 더 잘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 별명이 미국의 샤갈이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뭐 배울 것도 없어. 기본적인 몇 가지만 하고부터 전시회를 했는데 101살까지 전시회를 해요. 근데 101살까지 전시회를 하는데 나이 먹으면 보통 전시회하면은 동네에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런 전시회가 아니야. 그런 전시회가 아니라 어떤 전시회냐면, 미국의 모든 미술관이 와서 이 할아버지 그림을 소장하고 싶어서 경매를 할 정도로 유명한 전시회를 해요. 101살 때 20일에 전시회를 할 때 기자 400명이 모였대요.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20일에 걸쳐서 이 세계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고. 할아버지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이 해리 리버맨이라는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 그림이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난 잘 모르겠다. 근데 나는 81살부터 101살까지 내 인생은 가장 찬란하고 가장 행복했다.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내 101살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104살에 세상을 떠나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안에 재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재능이 있어요. 지금 60, 70, 80 되신 분들도 재능이 다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할머니들이 시집도 냈던데, 이 한글 배워갖고 시집도 냈어요. 그런데 참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뭔가를 나이를 먹어도 77살에 시금치네라는 시를 썼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난 다 살았다, 죽을 날만 기다린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또 나중에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언제 해? 지금 하세요. 지금 책도 사서 읽고 글도 쓰고. 저는 문인 등단하고 이번엔 펜팔 회원이 됐어요.
글 쓰는 펜팔 회원이 됐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글 쓴다는 게 그 펜팔, 내 국제 펜팔 회원이 된 이유는 그 펜팔 회에는 되게 노벨상 받은 사람을 초대해서 강의를 들어요. 그런 강의를 듣고 싶어서 내가 회원 거기 심사해 해갖고 통과가 돼갖고 했는데, 정말 저도 나이를 먹었고 글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는 것처럼 사세요. 제발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110살에 전화해갖고 너 왜 나 안 찾아오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제가 자식들하고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에 관련된 성서 구절로 마침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황창현 신부님 강의 어떠셨나요? 신부님은 어릴 적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가 결국 늙어서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는지 안 오는지를 결정짓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부님 어릴 적 경험을 말씀하시며 신부님 자신은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신부님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특별했는데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함께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정말 행복했고, 시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항상 신부님을 위해 짜장면을 사주셨던 그런 작은 순간들이 지금도 신부님에게는 큰 기쁨과 추억으로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신부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아버지를 자주 만나러 가지는 못하지만 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효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의미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노년기에 연금 수령과 정부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월급 같은 연금이 있다면 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신부님은 노년의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나 자녀를 위해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이는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에 주의하고 투자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자신 안에 발견되지 않은 재능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리 리버맨이라는 노인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81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엔 자신이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체스 친구가 아파서 만나지 못하게 되자 화실에 가보라는 주위의 권유를 받았는데 화실에서 붓과 색을 처음 접하고는 자신의 고향 폴란드의 아름다운 경치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에 이끌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의 그림은 놀라울 정도로 멋졌고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샤갈을 연상시킬 정도였다고 신부님은 말씀합니다. 이후 리버맨 할아버지의 그림은 미국의 여러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싶어하는 수준까지 이르렀고 심지어 101세까지 전시회를 열며 그의 인생 마지막 20년은 그림을 그리며 가장 찬란하고 행복했다고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숨겨진 재능이 있으며 이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시도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